악은 처음부터 악이었을까요? 아니면 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가장 냉혹하고 가장 씁쓸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조고입니다. 조고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하나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지록이마,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긴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고를 단순히 미친 사람, 괴물, 악마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왜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침묵했을까요? 조고가 사슴을 말이라고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조고 개인의 광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광기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괴담이 아닙니다.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권력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시스템이 붕괴할 때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사는 살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조고는 이사 다음에 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고는 권력을 위해 타인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는 단순히 살아남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조고를 단순히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물을 것입니다. 조고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왜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조고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조고의 삶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고의 출신과 신체적 결핍. 조고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실 조고의 출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조나라 출신이라고 하고 어떤 기록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조고가 귀족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고는 환관이었습니다. 환관이란 무엇입니까? 환관은 거세된 남자로 궁중에서 황제와 후궁들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당시 중국에서 환관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완전함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신체 발부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환관이 된다는 것은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조고는 왜 환관이 되었을까요? 어떤 기록에서는 그가 범죄를 저질러 형벌로 거세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선택했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고가 환관이 되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환관은 궁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황제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관은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후손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가문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큰 결핍이었습니다. 조고는 이 결핍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사회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능력이 있어도 노력해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면 어떨까요? 조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황제 곁에 있었지만 결코 황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코 권력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조고를 동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조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열등감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분노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합니다. 조고는 후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고가 단순히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고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법과 형벌에 정통한 인물. 조고는 단순한 음모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조고는 법률과 형벌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기반으로 한 나라였습니다.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법률은 매우 복잡했고 형벌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조고는 이 법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죄에 어떤 형벌이 적용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고는 또한 문서 작성에 능숙했습니다. 당시 모든 행정은 문서로 이루어졌습니다. 황제의 명령도 문서로 전달되었습니다. 조고는 이 문서를 정확하게 아름답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조고를 호해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호해는 진시황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조고에게 호해에게 법률과 문서 작성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황자를 가르친다는 것은 미래의 황제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고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해를 가르치면서 호해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호해는 조고를 스승으로 아버지처럼 믿었습니다. 조고는 또한 진시황에게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조고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형에 처해질 만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조고를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고가 너무 유능했기 때문입니다. 조고만큼 법률에 정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고만큼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시황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고를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봐야 합니다. 조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권력의 중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없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황자도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능력은 선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고 악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진시황 사후 권력의 공백.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시황은 5번째 순행 중에 사구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진시황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없었습니다. 누가 다음 황제가 될 것인가? 진시황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장남 부소에게 제위를 물려주려 했습니다. 부소는 어질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소는 변방에 있었습니다. 몽염 장군과 함께 북쪽에서 흉노를 맡고 있었습니다. 진시황이 죽은 그 순간 황제 곁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조고였습니다. 그리고 호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뒤따라오던 이사가 있었습니다. 조고, 호해, 이사. 이 세 사람이 진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조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호해를 황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해는 어리고 약했기 때문입니다. 호해는 조고의 제자였습니다. 조고는 호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호해가 황제가 되면 조고가 실제 권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고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승상이사의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조고는 이사를 설득했습니다. 이사는 고민했지만 결국 조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부소가 황제가 되면 자신이 권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조고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진시황의 유조를 위조했습니다. 부소에게는 자결하라는 가짜 조서를 보냈습니다. 부소는 아버지의 명이라고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호해가 진이새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봐야 합니다. 조고는 이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가 동의했습니다. 호해가 동의했습니다. 조고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혼자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고 동의하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점입니다. 악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악은 침묵과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조고는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호해는 황제였지만 실제 권력은 조고가 쥐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승상이었지만 조고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조고는 이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결정적 장면 지록이마. 조고가 권력을 잡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록이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날 조고는 궁궐에 사슴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해 황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폐하께 말 한 마리를 바치고자 합니다. 호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상께서 농담을 하시는군요. 이것은 사슴이 아닙니까? 조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이것은 말입니다. 호해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신하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슴입니까? 말입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의 눈치를 봤습니다. 어떤 신하는 침묵했습니다. 어떤 신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신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어떤 신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분명히 사슴입니다. 호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슴이라 했습니다. 조고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누가 사슴이라고 말했는지를. 며칠 후 사슴이라고 말했던 신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목이 만들어져 처형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양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병으로 죽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침묵하거나 말이라고 대답한 신하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조고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다니 그는 현실 감각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조고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고는 매우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조고가 사슴을 가져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고는 누가 자신에게 복종하는지, 누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부조리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종의 문제였습니다. 조고가 물은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조고가 물은 것은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는가였습니다. 말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조고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묵한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슴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 혹은 조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고는 세 번째 그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확실해졌습니다. 조고에게 복종하거나 조고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슴이라고 정직하게 말하셨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말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면 침묵하셨을까요?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사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남는 길이기도 합니다. 침묵하는 것은 중간입니다. 하지만 침묵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 신하들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은 말보다 침묵 위에 서 있습니다. 조고의 권력은 사슴을 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조고의 권력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침묵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모든 신하가 이것은 사슴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고는 모든 신하를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정이 텅 비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만 사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고는 그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록이마 사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조고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이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포로 유지되는 권력. 지록이마 사건 이후 진나라 조정은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조고를 두려워했습니다. 조고는 이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고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반대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고는 누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시황 시절의 충신들, 능력 있는 신하들, 명망 있는 장군들, 조고는 이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방법은 항상 같았습니다. 먼저 거짓 죄목을 만들었습니다. 반역을 꾀했다, 황제를 비방했다, 법을 어겼다. 조고는 법률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목을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으로 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고문을 가했습니다. 거짓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처형했습니다. 이사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몽염의 동생 몽이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조고가 사용한 무기는 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은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고는 법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법의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든 반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침묵도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고의 권력 아래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충신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역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고를 칭송했던 사람이 내일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공포. 이것이 조고가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친구가 고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정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조고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조고의 권력에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니 조고가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조고의 거짓이 진실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 정치의 본질입니다. 공포 정치는 폭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정치는 침묵으로 유지됩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때, 행동하지 않을 때, 저항하지 않을 때, 그때 공포 정치는 가장 강력해집니다. 조고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공포로. 조고는 왜 멈추지 않았는가? 조고는 이미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호의 황제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실제 권력은 조고에게 있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은 조고의 눈치를 봤습니다. 조고는 원하는 것을 대부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조고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계속해서 사람들을 제거했을까요?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고를 이해하려면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조고는 자신이 정당한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관이었습니다. 낮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음모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당한 후계자를 제거하고 황제를 조종했습니다. 조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기반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위협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비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영향력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위협이었습니다. 조고의 권력은 모래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았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고는 계속 쌓아야 했습니다. 계속 방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그의 권력은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권력 자체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 만족을 모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조고는 호해를 통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신하를, 모든 관료를, 모든 백성을, 그리고 권력은 저항을 두려워합니다. 조고는 누군가 자신에게 저항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항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실제로 저항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조고를 더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고는 더 많은 사람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고 개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조고는 평생 열등감과 분노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환관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처는 권력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은 조고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낮게 봤던 사회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조고에게 권력은 치유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은 복수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작은 권력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권력은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권력이 정당하지 않을 때, 그 권력이 불안할 때, 그 사람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때, 권력은 파괴적이 됩니다. 조고는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진나라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몰락의 시작. 조고의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역설적으로 그의 몰락도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고가 제거한 사람들은 단순한 적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나라를 지탱하던 기둥들이었습니다. 이사는 뛰어난 행정가였습니다. 그가 죽자 행정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몽염과 몽이는 뛰어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자 군대가 약해졌습니다. 수많은 충신들과 관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나라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기둥을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나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기원전 209년 진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승과 오광이 일으킨 반란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들은 평민이었습니다. 농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진나라의 가혹한 법과 무거운 세금, 그리고 끝없는 부역, 그리고 조고의 공포 정치,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나라를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고는 이 반란들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능한 장군들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진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고는 호해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반란은 작은 것입니다. 곧 진압될 것입니다. 나라는 태평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호해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호해는 현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조고는 호해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호해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록 조고의 권력은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반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항우와 유방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의 심장부로 진격했습니다. 진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고도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권력은 혼자서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시스템 위에 서 있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면 권력도 무너집니다. 조고는 나무를 베어서 자신의 왕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없으면 숲도 없습니다. 숲이 없으면 왕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조고는 이제 텅 빈 폐허의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고의 최후. 기원전 207년 조고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호해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해가 이제 자신에게도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란이 거세지자 호해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해는 조고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오? 그 순간 조고는 결정했습니다. 호해도 제거해야 한다고. 조고는 자신의 사위 여막을 보냈습니다. 여막은 궁궐로 들어가 호해를 공격했습니다. 호해는 도망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음소. 모든 것은 조고의 짓이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고는 이제 새로운 황제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신하들이 더 이상 조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는 끝났다는 것을. 조고는 왕족 중 한 명인 자영을 황제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조고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영은 조고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영은 조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영이 황제 자리에 오른 지 며칠 후 자영은 조고를 궁궐로 불렀습니다. 조고는 의심 없이 궁궐로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권력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자영의 측근들이 조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고를 체포했습니다. 조고는 저항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나는 진나라를 위해 일했다. 너희가 감히.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나라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오? 당신은 선제의 뜻을 왜곡했소. 당신은 정당한 후계자를 죽였소. 당신은 충신들을 제거했소. 당신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소. 이것이 당신이 진나라를 위해 한 일이오. 조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고는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삼족이 멸했습니다. 그렇게 조고의 삶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고의 최후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쾌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악인이 벌을 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큰 권력도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조고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진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조고는 자신이 한 일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파괴한 삶들을, 무너뜨린 나라를. 그는 끝까지 자신의 권력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사라졌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에만 의존한 삶의 끝입니다. 권력이 사라지면 그 사람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권력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고의 최후를 이사의 최후와 비교해 보십시오. 이사는 죽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사는 아들과 함께 걸었던 길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사는 인간으로서의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조고는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권력을 잡았던 순간들? 적들을 제거했던 순간들? 조고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권력을 위해 살았고 권력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마저 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고는 특별한 악인이었는가? 조고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조고는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는가? 조고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인가? 사마천은 사기에서 조고를 기록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마천은 조고를 단순히 악한 사람으로만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마천은 조고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조고의 출신, 조고의 능력, 조고가 놓였던 상황들. 사마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고는 특별한 악인이 아니었다고. 조고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고. 진나라는 법과 사상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했습니다. 형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조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나라는 또한 절대 권력의 나라였습니다. 진시황은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고 그의 뜻이 곧 정의였습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황제 곁에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고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또한 공포의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고발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고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조고가 특별히 악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시스템이 조고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만약 조고가 없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조고의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악은 개인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악은 시스템에서도 나온다고. 그리고 나쁜 시스템은 나쁜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볼 때 악한 인물에만 주목합니다. 히틀러, 스탈린, 폴 포트, 이들을 괴물로 봅니다. 특별한 악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가? 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 답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독재 시스템, 공포 정치, 법의 남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침묵. 조고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조고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조고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고가 특별히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조고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이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고는 22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조고 같은 사람은 오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침묵하면 새로운 조고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조고의 이야기는 2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고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침묵의 책임입니다. 조고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조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조고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지로기마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사슴을 말이라고 말한 사람들, 침묵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침묵이 조고의 권력을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나 하나쯤이야, 내가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더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입니다. 침묵은 현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도 대가가 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양심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침묵이 쌓이면 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교훈은 권력에 가까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사를 기억하십시오. 이사는 승상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사는 조고의 계획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조고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진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악은 언제 가능해지는가입니다. 조고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더 큰 악이 가능해집니다. 지록이만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시황의 유조 위조, 부소의 제거, 충신들의 숙청. 사람들은 이미 조고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록이마가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악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악은 작은 악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악들을 방치할 때 큰 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부정에도, 작은 거짓말에도, 작은 폭력에도. 왜냐하면 그것들이 쌓이면 조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셨습니까?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셨습니까?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줍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욕심을, 약함을,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선택의 힘을. 우리는 조고가 될 수도 있고 조고를 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조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나라의 시스템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법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조고 같은 사람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시스템 속에서는 조고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좋은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지키고 개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스템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시스템은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이것이 조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무리.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조고라는 인물을 통해 권력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조고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왜 아무도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남기고자 합니다. 악은 개인에서 시작되는가? 침묵에서 시작되는가? 조고는 분명히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고 혼자서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고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사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조고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신하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조고가 지록이마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악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악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방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책임은 악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침묵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방관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알면서도 막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았을 때, 누군가 고통받는 것을 보았을 때, 잘못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합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나 하나쯤이야 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해야 한다고 나설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침묵이 모이면 조고의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들이 모이면 다른 세상이 가능합니다. 조고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경계하십시오. 시스템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답게 사십시오. 권력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사는 권력을 지키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고는 권력을 얻으려다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이것이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조고는 220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는 지록 이마의 사람으로만 기억됩니다. 권력을 남용한 사람으로만 기억됩니다. 그의 능력도 그의 지혜도 잊혔습니다. 남은 것은 경고뿐입니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아니면 선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던 사람으로? 옳은 일을 했던 사람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 것인가를. 조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나만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도 생각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만듭니다. 조고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시스템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고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침묵하기로, 방관하기로, 자신만 지키기로 한 선택들이 모여서 조고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한다면 다른 세상이 가능합니다. 작은 용기가 모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작아 보여도 그 목소리가 모이면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조고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침묵한 신하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습니까?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고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조고의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새로운 조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관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간답게 사십시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시황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시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왜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나라는 그의 죽음 후 빠르게 무너졌을까요? 이 질문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